2013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광부 제레미아 히트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에밀리의 꿈을 듣게 됩니다. 아빠, 나 진짜 공주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공주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밤이나 낮이나 노래를 부르자 아빠는 정말로 딸을 공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지구상에 아직 빈 땅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을 찾아내고 갑니다. 야, 그럼 진짜 21세기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땅이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곳은 어디냐? 이집트와 수단 사이에 비르타윌이라는 사막이었는데요. 어머. 이곳은 이집트와 수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국제법상 아무도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무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 에밀리의 7번째 생일인 2014년 6월 16일에 맞춰 홀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 땅을 봐야 되니까. 땅 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 무려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간 뒤 또 차를 렌트해서 거친 비포장 도로를 달려 드디어 비르타윌에 도착. 그리고는 곧바로 이제부터 이 땅은 내 땅이야. 가족과 함께 디자인한 국기를 땅에 꽂았고요. 북수단 왕국이라는 이름도 붙여서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야, 저 국기도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진을 보면 이제 국기 아래쪽에 별 3개가 보이죠? 네. 3명의 자녀를 삽니다. 어머. 예. 결국 딸의 꿈대로 딸을 위해 나라를 세운 아빠 히트는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딸에게 작은 왕관을 씌워주며 에밀리를 진짜 어머. 공주로 만들어줬습니다. 뭐 덕분에 에밀리의 두 오빠도 왕자가 됐습니다. 야, 동생 잘 둬서 왕자 됐네. 그럼요. 진짜 딸의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그런 꿈을 아빠가 현실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아빠의 사랑이 정말 동화 같은 것 같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Really happy and really excited and really proud.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7위 발표해 주세요. 손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꽃길. 중국 광시성 관영현의 대주이안 마을에 사는 이 단촐한 가족. 자, 76살 윙스 할머니와 9살 손자 장하오원인데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자와 있는 시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함께 학교에 가는 거라고 하는데요. 학교 가는 길이라는 건 되게 평범한 어떤 순간인데. 등굣길은 뭐 누구나. 뭐 같이 이제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네. 더 비범한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요. 자, 사실 손자 장하오원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데요. 어느덧 학교에 갈 나이가 됐지만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아이고. 또 경사까지 있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얘야, 아무 걱정 말아라. 이 할미가 말이다. 우리 손자 학교에 꼭 보내줄 거예요. 손자 산에 아주 지극한 할머니는요. 비록 자신도 고혈압과 류머티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뿐인 손자를 위해 손수 휠체어를 밀어 통학을 돕고 계신다고 합니다. 힘드시겠는데. 손자와 함께 학교 가는 길, 집에서 학교까지 약 3km인데요. 자, 게다가 경사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등하굣길을 함께 하고요. 또 뜨끈하게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시기 위해서 할머니께서 혼자 가시는 곳까지 무려 하루에 8차례.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걷는 거리가 무려 24km라고 합니다. 하루에? 네. 걸어서. 사실 3km가 차로 가려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이지만 할머니가 휠체어까지 또 아이를 태우고 밀고 걸어가려면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런 정성에 손자도 보답하듯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정말 또 기특한 모습이죠. 똘망똘망하네. 자,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내 힘 닿는 데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예전 아름다운 추억도 혹시 회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나는데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제가 이렇게 우유를 따라주세요. 뭐 유리잔에. 그럼 우유를 마시고 있으면 우유가 꽉 차 있잖아요. 한 모금 마시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다시 따라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채워놓고 또 한 모금 마시고 또 다시 채워놓고. 손자는 다니시네요. 야, 아, 그 마음이 너무 손자 먹으라고. 감사하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6위 공개합니다. 기적을 부른 어머니의 약속. 꿈 많고 꽃다운 나이 16살 소녀 에드워다. 그런데 그녀가 당뇨병 치료에 약의 부작용으로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딸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살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 케이 오바라는 에드워다를 집으로 데려와 병 간호를 시작했는데요. 대소변도 직접 받고 혹여 등에 욕창이라도 생길까 봐 2시간마다 자리를 바꿔줬고요. 딸이 외롭지 않게 좋아했던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었죠. 그렇게 무려 약 40년 동안 딸 에드워다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딸을 보살펴온 엄마 케이 오바라. 평생이네요, 거의 진짜. 딸 옆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가 에드워다 곁을 떠나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1970년 에드워다가 쓰러졌을 당시 잠시 의식에서 깬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나 혼자 두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너 지켜줄게.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영영 깨지 못할 깊은 잠에 빠져버린 딸 에드워다. 그래서 엄마 케이 오바라는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08년 80세가 된 엄마는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그 후 엄마와 에드워다의 약속을 잇기 위해 에드워다의 여동생 콜린은 엄마의 뒤를 이어 4년 동안 언니를 간호했다고 하고요. 2012년 11월 에드워다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59세를 일기로 엄마의 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엄마 케이 오바라. 내 딸에 대한 사랑은 짐이 아니에요. 에드워다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5위 공개합니다. 엄마가 이뤄준 아들의 마지막. 초등학교 6학년생인 히카루 군. 늘 밝고 명랑한 히카루에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히카루가 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장기 기증으로 누군가 새 삶을 얻게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꼭 하고 싶어요. 의젓하다. 초등학생도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 다큐멘터리에. 자,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믿기 힘든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카루가 목욕을 하겠다며 욕실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엄마가 들어가 봤는데요. 아들 히카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 안타깝게도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뇌사 판정을 받고만 히카루.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엄마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수일을 고민한 끝에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 아들 히카루의 꿈을 엄마가 이뤄줄게. 유언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아들 히카루의 마지막 꿈. 그 뜻을 이어 엄마는 정말로 어렵게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아이고. 자,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히카루. 얘들아, 너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히카루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을 거야. 자,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4위 공개. 딸을 위해 남자가 된 엄마. 자, 이집트 중부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상을 받은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상 이러면서요. 들어보시죠. 아이를 임신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된 시사 아부다우.
자, 어쩔 수 없이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 가정을 꾸려야 했던 그녀. 자, 그런데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딸을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지금부터 남자로 사는 거예요. 어? 뭐 남자로 산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해요? 왜요? 자, 아부다우가 살고 있는 곳은 이집트 중부에 위치한 룩소르라는 도시인데요. 자, 그런데 이곳은 40년 전인 1970년대 그야말로 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야? 잘 있다가 시집이나 가! 어릴 때부터 학교 근처에도 못 갔던 그녀는 글을 읽지도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여의고 일을 구해야 됐을 때 회사 취직은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엄마 아부다우는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결국 여자의 길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예쁘게 또 길었던 머리까지 짧게 잘랐고요. 잿빛의 펑퍼짐한 남자 옷과 큰 신발을 신고 말투에 또 목소리까지 거칠게 바꾸는 노력을 했습니다. يعني هو الشهرة يعني رئيس وعزب ده الله يجيد ابو عزب. 진짜 남자 같네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엄마 아부다우는 10년, 또 20년, 무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로 살면서 아이고. 건설 현장에서 벽돌 굽기, 농사일, 구두 닦기 등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오직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동료들까지 그녀는 남자가 하는 일을 다 똑같이, 아니 더 잘해냈다고 했고요. 워낙 과묵해서 절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포기가 또 그리고 감동적인 모성애가 이집트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이집트의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는 그녀를 직접 찾아 격려를 했고요. 그녀의 고향 룩소르시에서는 아부다우를 도시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로 선정. 자,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좀 더 안정적으로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작은 매점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길을 포기했지만 절대 후회는 없다는 그녀. 비록 겉모습은 남자지만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3위 공개합니다. 뇌사에 빠진 아들을 깨운 아버지. 2015년 1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27살의 조지 피커링 3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마는데요. 아드님은 더 이상 깨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가족들은 아들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제 그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지 피커링 3세를 잡고 있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한 날, 갑자기 병원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조지에게서 떨어져. 조지는 죽지 않았다고.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안 돼. 병실에 총을 들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아버지 조지 피커링 2세. 그의 난동에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가족의 의료진의 경찰까지 앞세 그를 말리고 설득했지만 아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에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대치한 지 장장 3시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이제 가겠습니다. 어머, 이제 갈 수 있어요. 왜 간다는 갑자기 포기하시는 거예요? 네, 왜 바뀌었죠? 생사를 오가고 있었던, 그래서 의료진까지도 포기하자고 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걸까요? 어머, 아들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기적이네. 한편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무기 소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기소가 됐지만요. 사법당국에서는 뇌사에 빠진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선처해서요. 다행히도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약 10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한 아들은 2015년 12월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 기적이네. 진짜 기적이네. 가정의 달 특집 가장 위대한 사랑 가족 19, 12위 공개합니다. 12,000km를 돈 모모 여행. 예술이 넘은 한 여성의 전국 일주가 중국 14억 인구를 울린 이 사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저럴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커서 부모님께 꼭 저렇게 할 거예요. 딸 시에슈와는 백발이 성성한 구순의 어머니를 자동차도 기차도 아닌 손수레에 태우고 여행 중인데요. 와, 예순이 넘으셨는데요?
이 두 모녀가 손수레 여행을 하게 된 까닭.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 사는 꼬마 시에슈아는 무려 6km나 떨어져 있는 학교에 걸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너만은 꼭 공부를 시킬 거야. 자, 이렇게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엄마는 산골 마을을 나와 매일같이 왕복 12km를 걷고 또 걸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통학을 도운 엄마. 그리고 딸은 엄마의 지극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유 정말 보람 있으셨겠다. 그렇죠? 네. 자랑스러우시고. 네. 자, 그리고 40년 뒤인 2013년 60을 넘기고 정년을 맞은 딸 시에슈아. 자, 그런데 문득 딸 시에슈아는 어릴 적에 들은 어머니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너 다 키워놓으면 여행 다니면서 바다나 실컷 보고 싶어. 그런데 이 두 모녀는 한 가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그러니까 차를 조금만 타도 2, 3일 동안 알아 누우셨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던 딸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엄마를 모시고 다녀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두 모녀의 여행. 어머니의 꿈처럼 좋아하는 바다를 실컷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국 최대 항구 도시 상하이부터 최남단 하이난까지 60의 딸이 손수레를 끌며 90노모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하이나는 베트남 옆이에요. 저게 저게- 가능해요? 짱수성에서 상해야 가깝다 치지만 거기서 하이난까지. 하이나는 정말 먼데. 자,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저렇게 찍고 어머니와 함께 다닌 곳이 무려 중국의 560개 도시입니다. 이 거리만 해도 총 12,000km. 자, 아무나 못할 거라는 이들에게 딸 시에슈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이 손수레를 계속 끌고 싶어요. You are being honored for your courage, your bravery, and your ingenuity oftentimes in the face of peril. 너무 예쁘죠? 저 5살의 작은 꼬마가 최연소 수상자로 용감한 캐나다인에 선정된 사연. 2015년 여름 엄마 안젤라는 5살 딸 렉시 그리고 생후 10주 된 아들 피터와 함께 캐나다 캘거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먼저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무려 12m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렉시는 동생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5살 렉시의 눈에 비친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깨워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언제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꼭 어른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알았지? 이런 엄마의 말을 떠올린 렉시가 먼저 차분히 벨트를 풀고 에어백을 밀어냈습니다. 저 조그만 손으로. 그리고 돌이랑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을 헤치고 잡아가면서 12m 낭떠러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저렇게 산을 넘어간 거예요? 네. 고속도로로 올라온 렉시. 그리고 Help me!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때 렉시를 발견한 한 운전자. 우연히도 응급 구조사였다고 해요. 너무 우연인데요? 네, 정말 응급 운명이다, 구조사였던 거예요. 운명이죠. 하늘에도 도왔네요. 렉시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바로 구조 요청을 그분이 해주었고 어머. 무사히 엄마와 동생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잘했다.